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생각하는 인간은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후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두 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퇴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열풍이 불고 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후 준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은퇴자들의 삶이 더욱 갈수록 팍팍해져 간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은퇴 생활자인 내 삶도 한번 뒤돌아볼 겸 해서 이번 영상은 제 경험담을 위주로 퇴직자들의 일 찾기와 자격증 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잘나지도 못한 저입니다만 그저 퇴직 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와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일을 찾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냉철하게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퇴직 후에는 현직에 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모든 환경이 변하고 채용 조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할 만한 일자리 찾기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일을 찾기 전에 참고 및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는 자격증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느 정도의 급여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 건강과 적성에 맞는 일인지, 또 잠깐 하고 그만둘 일인지, 아니면 퇴직 후에 그 일이 노후 생활을 하면서 평생 업으로 삼고 하고 싶은 일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격증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도 어렵고 본인이 도저히 그 직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괜히 시간과 돈 낭비가 되고 장롱 자격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자격증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과거의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자존심 등은 까맣게 잊고 새 출발하는 마음 자세가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 자격증이야 젊은이들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분들이나 도전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서 흔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화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 또는 1, 2년 정도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면 다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취업이 잘 되는 국가자격증 1위부터 20위까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격증 종류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종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 지게차 운전 기능사 등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퇴직 후에는 사무실에서 펜대나 굴리는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몸이 편하고 쉬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아직 내 나이가 일할 나이고 적은 보수라도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서 5, 60대가 가장 선호하고 응시자가 많은 자격증 종류를 보고 계시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사회복지사, 전기기능사 등이 많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요양보호사, 한식조리기능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성큼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유망 직종과 자격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망 직종으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AI, VR, 가상현실 분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로봇 드론 개발, 핀테크, 자율주행 등의 유망 직종이 있겠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기사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 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는다면 이런 종류의 직업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부동산 세금, 은퇴생활, 자격증, 생활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종류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건축기사나 토목기사, 전기기사 등 기사 자격증은 전문대졸 이상의 관련 학과 또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며 시험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응시 자격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각종 기능사 자격증은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큼 노력하시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은 갈수록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합격 인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이 제일 잘 되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야 시험 횟수도 많고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취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응시 인원이 많고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시행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합격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 인원은 24만 7,911명으로 합격자는 26,913명, 합격률은 29%가 되겠고요. 주택관리사는 응시 인원이 13,827명, 합격자는 1,760명으로 합격률은 12.7%로 매우 저조한데요. 갈수록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기왕에 자격증을 딸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공부를 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시험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보게 되면 두 시험 모두 다 중복된 과목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중개업소를 본인 직접 개업을 한다든지 또는 취업도 가능하겠으며 개업 시에는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의 수입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중개업소가 현재 포화 상태로서 영업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개업 시에 초기 자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관리소장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겠고요. 급여는 현재 월 270에서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택관리사 역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포화 상태로서 취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무서워서 자격증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핑계거리에 불과할 수 있겠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또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 경험했던 여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중개업은 본인이 자금 능력만 된다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좋은 입지 조건에 위치한 기존 중개업소를 바로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초보자라면 견습사원으로 취업을 한 후에 일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개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 중개업은 노후에 큰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소일거리 삼아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능력만 된다면 토지나 상가 전문 중개업으로서 한 달에 한두 건만 성사를 시켜도 몇 천만 원의 목돈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곧바로 소규모 단지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무는 주로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관리, 또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업무로 관리소장을 하다 보면 다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만 어느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만 잘 어느 정도 맞는다면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관리소장으로 채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일할 곳을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고, 특히 경력을 좀 쌓은 후에는 수천 세대 대단지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되면 직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많은 입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대로 나름 재미와 보람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막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년 전 제가 대단지 중개업소와 관리소장 등을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험 공부 방법과 일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에피소드 등을 전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후에 많은 일자리로 취업이 용이한 지게차 운전 기능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1차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60문항이 되겠고요. 합격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통상 50% 전후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되겠고요. 문제는 2차 주행실기인데, 주행실기는 충분한 주행 연습을 통해서 합격이 가능하겠는데요. 보통 시험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번 실패해서 반복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방법은 검정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 교육기관에서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에 평가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톤 미만 지게차는 자격증이 없어도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6시간 이론 실습 교육을 이수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운행이 가능하고, 3톤 이상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빠른 취업을 원하신다면 자격증 취득도 매우 용이하고 비교적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토목, 건축기사 등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자격을 보게 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시험 난이도가 객관식, 실기 등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만큼 취업 자리는 자격증 소지자는 건설업과 전기기사는 특히 대단지 건물 등 전기과장으로 취업이 매우 용이하며 급여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해서 주요 자격증 취득, 취업의 용이점, 자격증의 장단점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은퇴자로서는 건강이 충분히 허락만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도 하고, 또 은퇴 후 가계 생활비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 생활자로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 등 취미를 즐기며 틈나는 대로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 없이 노는 게 행복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욕심을 낮추고 형편에 맞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야 막노동부터 경비원, 택배 등 다양한 일들을 잘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기의 역량을 갖추기 때문에 취업이 훨씬 더 용이한 것이고, 또 자격증을 바탕으로 오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퇴직 전에 차근차근 미래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